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의 첫째 날입니다. JTBC 아침엔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저녁 경북 문경에서 난 큰 불로 진화 작업을 하던 소방대원 2명이 숨졌습니다. 진입한 건물 바닥이 무너져 내리면서 고립됐고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민주당 인사에 대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손준성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손 검사장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현행 금리를 또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4번 연속 금리 동결입니다.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선 관측이 엇갈립니다. 흐리지만 포근한 날씨 속에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호남에는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동해안엔 내일까지 많은 눈이 내립니다. 어제 저녁 경북 문경에 있는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구조 작업을 하던 소방대원 2명이 현장에서 고립되었다가 끝내 숨졌습니다. 2명의 소방대원은 3층에서 바닥이 무너져 내리면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검은 연기가 밤하늘을 잔뜩 뒤덮었습니다. 공장 안은 새빨간 불길로 가득 찼습니다. 샌드위치 패널로 만들어진 건물 외벽은 뜨거운 불에 그대로 녹아내렸습니다. 경북 문경시에 있는 4층 규모 육가공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7시 50분쯤입니다. 소방당국은 인근 소방을 총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접근을 못할 정도로 불꽃이 샜습니다. 안쪽에는 대단했습니다. 어떤 거라도 그 하마 같으면은 다 삼켰을 정도로 불꽃이 샜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명수색 등을 위해 투입된 소방대원 2명이 숨졌습니다. 건물 3층 바닥이 2층 높이까지 무너져 내리면서 건물에 들어갔던 4명 중 2명이 빠져나오지 못한 겁니다. 진입할 때는 그나마 환경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기 때문에 진입을 했고 확인하는 중에 급속히 연소 확대가 되는 것을 인지하고 이들은 모두 문경소방서 소속으로 각각 오늘 새벽 0시 20분과 3시 54분에 발견돼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발견 당시 모두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사고 당시 공장 내부엔 2명의 직원이 있었는데 연기를 흡입해 병원 치료를 받은 1명 이외에 다른 피해자는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르면 오늘 민관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합니다. 순직한 소방대원 2명에 대해 공식적인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유가족을 위한 심리 상담 등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JTBC 하예빈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논란이 됐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어제 법원이 손준성 검사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때 그 아래 손 검사가 야권 민주당 인사들을 고발하라고 사주했다는 건데요. 당시 대선 예비 후보였던 윤 대통령 괴문서라고 주장했는데 1심이긴 하지만 법원이 의혹의 실체를 인정한 셈이 돼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조민준 기자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1년 9월 불거졌습니다. 1년 5개월 전 손준성 검사가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였던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고발장엔 당시 여권 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의뢰하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명예훼손 피해자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김건희 여사, 한동훈 검사였습니다. 당시 손 검사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어서 윗선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윤석열 대선 예비 후보는 철저히 부인했습니다. 소위 괴문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서 그 디지털 문건의 출처, 작성자에 대해서 정확히 대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어제 법원은 이 고발 사주 의혹의 실체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손 검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손 검사가 범죄 정보를 총괄하는 자리의 지위를 이용해 고발장을 만들고 관련 자료를 모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손 검사는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 항소해서 다투겠습니다. 사실관계, 법리관계 다 수긍할 수 없어서요.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현행 5.25에서 5.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9월과 11월, 12월에 이은 4번째 금리 동결입니다.
3.5%인 우리나라 기준금리와는 최대 2%포인트 격차를 계속 유지합니다. 시장은 빠르면 오는 3월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가가 여전히 오름세라며 금리를 하반기에 인하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메타와 틱톡 등 소셜미디어의 수장들이 미국 상원의회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의원들은 아동 성착취 콘텐츠가 만연한데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 플랫폼을 지적했고 메타의 CEO 마크 주커버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I know you don't mean it to be so, but you have blood on your hands. You have a product. You have a product that's killing people. 현지 시간 31일 소셜미디어의 아동 착취에 관한 미 상원 청문회는 맹렬한 일침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날 청문회에는 메타, 틱톡 등 글로벌 소셜미디어 수장들이 출석했습니다. 의원들은 이들 플랫폼에 성범죄와 자해 등 아동 착취와 학대 관련 콘텐츠가 퍼지고 있지만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SNS에서 희생양이 된 아동들의 영상이 상영됐습니다. I was sexually exploited on Instagram. 실제 희생양이 된 자녀들의 사진을 든 부모 수십 명이 청문회장을 메웠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 업계의 거물인 저커버그를 향한 거센 공격이 쏟아졌습니다. 37% of teenage girls between 13 and 15 were exposed to unwanted nudity in a week on Instagram. They're here. Would you like now to apologize to the victims who have been harmed by your product? I'm sorry for everything that you involved in. No one should have to go through. 저커버그는 또 다른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실종 착취 아동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아동 성학대 하루 신고 건수는 10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미국에서 이 남성이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건을 유튜브로 생중계까지 했는데 아버지가 연방 공무원이어서 그랬다는 음모론도 주장했습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 미들타운 타운십 경찰이 33살 저스틴 먼을 체포했습니다. 집에서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입니다. CNN 등은 먼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자신의 살해 사실을 알렸다고 보도했습니다. But then there's this horrific moment when he appears to show the head of his deceased father on camera, saying that his father was a traitor to the country because he was a federal employee. 유튜브 측은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먼의 채널을 폐쇄했지만 이미 5천 명 이상이 시청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한 건 먼의 어머니였습니다. They entered the residence. They discovered a male upstairs who was deceased. 14분간의 유튜브 방송에서 먼은 바이든 정부를 비난하고 이민자나 성소수자, 유색인종에 대한 적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연방정부가 없어져야 한다며 연방수사국 FBI나 연방판사의 공개 처형도 주장했습니다. 미국 매체들은 먼의 이런 발언이 QAnon의 주장과 일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QAnon은 민주당과 연방정부의 기득권 세력이라는 이른바 딥스테이트가 악마를 숭배하며 미국을 통제한다고 믿는 음모론자들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구원자라 믿으며 3년 전 1월 6일 의회 폭동 때도 참여했습니다. 정치적 영향력을 키워가는 QAnon의 음모론이 실제 끔찍한 범죄의 배경이 됐는지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길거리에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던 고등학생이 난데없이 날아온 돌에 맞아 코뼈가 부러졌습니다. 새총으로 돌을 쏜 30대 A씨는 자신을 해고한 식당의 유리창을 깨려던 거였다고 했습니다. 김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생들이 길거리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학생의 머리가 뒤로 튕기듯 젖혀집니다. 괴로운 듯 얼굴을 부여잡습니다. 같이 있던 친구가 부축합니다. 잠시 뒤 경찰이 도착합니다. 서울 상계동의 한 골목에서 고등학생이 갑자기 날아온 돌에 맞아 코뼈가 부러졌습니다. 피해자는 이곳에 서 있다가 누군가가 맞은편 건물 옥상에서 새총으로 쏜 물체에 맞았습니다. 경찰은 돌멩이를 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추적 끝에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았습니다. 사건 직전 맞은편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잡혔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을 해고한 식당의 유리창을 깨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2층에 있는 식당 유리창을 겨눴지만
빗나간 돌이 벽에 맞고 깨지면서 피해 학생의 얼굴로 날아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학생이 돌에 맞은 줄도 몰랐던 A씨는 다시 새총을 쏴 식당 유리창도 깨뜨렸습니다. 학생은 코뼈 골절과 근파열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도 이렇게 당할 수도 있다, 좀 두렵다. 사람을 만나면 조금 무섭기도 하고 조금 숨이 좀 안 쉬어지거나. 경찰은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전해드리는 소셜픽 시간입니다. 웹툰 작가이자 유튜버인 주호민 씨가 그간의 일들을 들려드리겠다며 오늘 저녁 개인 채널에서 생방송을 합니다. 개인 채널에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라며 밤 9시에 생방송을 하겠다는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지난해 주호민 씨는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죠. 재판이 진행되면서 주호민 씨는 약 6개월 정도 방송 등 활동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수교사 A씨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오는 날이기도 합니다. 아이의 가방에 넣어둔 녹음기에 담긴 내용, 주 씨가 제출한 아동학대 증거였는데요. A씨 측은 이 녹음 파일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의 징역 10월 및 취업 제한 3년을 구현한 상태고 선고 결과와 주호민 씨의 설명은 오늘 모두 나올 걸로 보입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샘 스미스, 저스틴 비버, 방탄소년단의 임윤찬까지 이 가수들의 음악 앞으로 틱톡에선 볼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유니버셜 뮤직 그룹과 틱톡의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인데요. 유니버셜 측은 틱톡으로부터 얻는 수익이 전체 수익의 1%에 불과하다면서 틱톡이 성장한 만큼 정당한 대가 달라고 했습니다. 또 틱톡 측이 AI 창작이나 딥페이크 문제 해결 적극적이지 않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틱톡은 유니버셜이 자신들의 욕심을 앞세운 게 실망스럽다며 유니버셜 뮤직 10억 명이 이용하는 플랫폼 벗어나기로 선택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명 K-팝 가수들도 대부분 이 회사를 통해 음악을 유통하기 때문에 K-팝 팬들의 걱정도 큽니다. 틱톡, K-팝의 다양한 챌린지가 시작되는 플랫폼이기도 하죠. 앞으로의 변화 지켜봐야겠습니다. 모두 잘 지내? 소셜미디어 X에 올라온 글이 화제입니다. 50년 동안 이어진 미국의 어린이 프로그램 세서미 스트리트의 엘모가 올린 건데요. 친구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들어보고 싶다 올린 글은 전 세계에서 1억 8천만 명이 봤고 수많은 어른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나 해고당했어. 세상이 불타고 있어. 고통받고 있어. 개인적인 것부터 유명 배우도 슬프다고 말하고 싶은데 참는다 이렇게 답했네요. 미국의 우주항공청 나사는 엘모가 고맙다면서 우리는 모두 별의 조각으로 만들어졌어 이렇게 말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까지 나섰습니다. 힘들어도 결코 우린 혼자가 아닙니다 라고 했네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 한마디가 됐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시죠? 달리는 자동차 10대의 타이어가 나란히 터지는 사고에 도로 전체가 마비됐습니다. 도로에 파인 구멍, 포트홀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날씨가 위험하다는데 이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동차들은 속도를 줄이고 건너편 도로에선 차를 매단 견인차가 달립니다. 도로 한켠엔 비상 깜빡이 켠 차들이 줄줄이 서 있습니다. 차량에서 내린 운전자들은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도로를 달리던 자동차 10대가 특정 지점을 지나는 순간 타이어가 터지고 차체가 부서졌습니다. 가까이 가봤습니다. 순찰차 앞쪽으로 도로가 움푹 패여 있습니다. 도로 위 지뢰로 불리는 포트홀입니다. 땅이 바꿔진 상태처럼 소리가 나면서 차가 크게 덜컹거렸고요. 최근 3년 전국 고속도로에 생긴 포트홀은 14,595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포트홀은 장마철과 겨울철에 집중됩니다. 아스팔트가 습기에 약하기 때문인데 눈이 온 뒤 따뜻해진 지금 이 포트홀 위험식입니다. 복구 현장을 따라가 봤습니다. 도로 곳곳이 갈라졌고 깊게 패인 곳도 있습니다. 작업자들은 급히 덮습니다. 염화칼슘에 의해서 이게 녹아서 이게 침투가 되다 보니까 이게 녹고 얼고 하는 현상이 반복되다 보니까
당장 복구가 필요한 도로에 나와 있습니다. 곳곳에 포트홀이 생겼는데요. 이 포트홀 보시면 제 두 손가락을 모두 편 것보다도 더 넓습니다. 그걸 피하기 위해서 급격하게 핸들을 변경하다 보면은 사고 날 개연성이 아주 많습니다. 승객도 놀라죠, 당연히. 포트홀은 운전자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앞뒤차의 간격이 너무 좁으면은 차만 보이기 때문에 포트홀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조차 없어요. 놀라 운전대를 급히 꺾는 건 피해야 하고 포트홀이 보이면 바로 신고해야 다른 시민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의대에 가기 위해 재수, 삼수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요즘 학원가에는 주말 의대반을 찾아서 의대 입학을 위해 공부하는 직장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나서면서 만학도가 늘고 있는 겁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최근 수험생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들입니다. 30살 초등교사인데 의대 준비가 늦은 건 아닌지, 31살 의대 목표는 불가능한 건지 고민들이 잇따릅니다. 학원가엔 직장인을 위한 주말 의대반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일하시다가 오신 분들도 많았고 학교 다니다가 온 사람들은 정말 많았어요. 실제 25살이 넘는 늦깎이 신입생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8년 전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일반 취업보다 의사 자격증을 갖는 게 더 낫다는 인식이 점점 커진다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의대에 입학한 성모 씨도 29살, 적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대학원 인턴 하다가 다시 그냥 공부 시작했어요. 내가 살면서 해보고 싶은 게 처음으로 생겼는데 왜 시도조차 하지 않았지? 하지만 쉽진 않았다고 했습니다. 한 2년 3개월 썼습니다. 제가 수능 봤을 때랑은 너무 그 난이도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더라고요. 진짜 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앞으로도 만학도는 더 늘 걸로 보입니다. 의대 증원 규모가 곧 발표되는데 3,058명으로 묶여있던 정원이 19년 만에 늘어날 예정입니다. 의대 모집 정원이 또 규모가 확대가 되면 그만큼 들어가기 쉽다. 그러면 취업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정부는 필수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 패키지를 발표합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단지에 수개월째 사방으로 돌이 날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집 거실에 놀이터까지 날아드는 돌에 불안감이 큰데 인근 공사장에서 터뜨리는 폭약 때문이었습니다. 밀착 카메라 송우영 기자입니다. 충남 천안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주차장 지붕에 돌들이 보입니다. 저게 날라온 돌들이라는 거죠? 네, 지금 저 위에 있는 돌들이 저 현장에서 날라온 돌들이고요. 큰 거는 많이 튀어서 일찍 떨어지니까 저희가 해수를 하는데 저거 이제 적다 보니까 이쪽까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집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거실 방충망이 찢어져 있습니다. 아파트 8층까지 돌이 날아온 겁니다. 요 근방에 났었어요. 그 정도? 돌이 완전히 뚫었다는 거네요? 뚫었죠. 그래서 정말 유리가 깨지는 줄 알았어요, 저는. 정말 너무 날카로운 돌이었기 때문에. 사람 머리만한 돌이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큰 돌이 현장에서 날라와서 만약에 사람이 맞았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저기서 이렇게 해서 날라왔다는 거죠? 그렇죠. 저 현장에서. 어디서 시작된 건지 찾아봤습니다. 아파트 바로 옆에 대규모 공사장이 보입니다. 돌로 된 산을 깎아서 아파트를 만드는 공사 현장입니다. 문제는 인근 아파트에도 이렇게 크고 작은 돌들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지난 몇 달 동안 이렇게 떨어진 돌들을 주워서 모았는데요. 한 곳에 모아보니까 이렇게 100여 개가 넘을 정도로 많은 돌들이 모였습니다. 화약을 터뜨리며 생긴 파편이 날아온 겁니다. 아파트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다는 게 주민들의 얘기입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공사장에서 날아온 돌이 이렇게 심심치 않게 발견되고 있어서 어린아이들은 물론 성인들도 이용하지 않아서 지금은 이렇게 텅텅 비어 있습니다. 시공사는 주민 안전을 위해 방음벽을 높이고 안전장비를 더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지금도 돌이 계속 날아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파트를 오가는 주민들은 오늘도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돌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공사 때문에 주민 안전이 위협받는 일 없어야 합니다. 밀착 카메라 송우영입니다. 계좌에 1원씩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가 봤더니 집 앞이다, 불 지른다 이런 위협이었습니다. 전화를 차단하자 스토킹 가해자가 벌인 방법입니다.
이런 악질 스토킹 어떻게 대처할 순 없을까? 지자체가 나서기로 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전화를 차단해도 스토킹 가해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원씩 보내며 송금자 명에 전화 받아라, 집 앞이다, 불 지른다를 썼습니다. 20대 피해 여성, 남자친구의 폭언 폭행을 못 견뎌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연락을 안 받으니 금융 서비스 앱까지 이용해 스토킹을 계속한 겁니다. 중고거래 앱에서 직거래를 요구하는 이 사람도 스토킹 가해자입니다. 접근 금지 명령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들의 일상은 망가집니다. 도어락 번호를 바꿨는데도 누르고서 그래서 도어락도 망가진 적이 있고요. 집에 있을 때 불을 좀 못 켰어요. 좀 불 켜면은 보이잖아요, 창문이. 이 10대 피해자도 집에서 못 견뎌 다른 지역 친구네로 몸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는 없습니다. 늘 무섭고 불안한 마음, 지자체에서 이주비를 지원받아 집을 옮기고서야 나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되게 외향적이어서 밖에 나가는 걸 좋아했는데 심리 상담을 받아가지고 다시 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을 좀 키우고 싶습니다. 개인이 피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경찰도 보살피지 못하는 공백을 지자체가 맡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이 여성 등 스토킹 피해자 136명을 도운 서울시는 올해 지원을 더 확대합니다. 최장 30일 머물 수 있는 긴급 주거시설은 2곳에서 3곳으로 늘렸습니다.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과 긴급 신고가 되고요. 안심 장비들이 갖춰져 있어서 민간 경호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기존보다 3배 늘려 60명에게 제공합니다. 그동안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아도 사전에 가해자 접근을 막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이런 지원을 받고 싶다면 경찰에 신고한 뒤 조사 과정에서 희망을 밝히면 됩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평년보다 포근하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경북 남해안에는 비나 눈이 예상되는 가운데 강원 산지엔 최대 15cm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호남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어 외출 시 마스크 꼭 챙겨야겠습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